일본 도쿄에 위치한 부동의 1티어 상권 긴자. 상업지의 땅값 순위를 줄 세우고 있을 정도로 명실공히 일본에서 가장 부유한 거리이기 때문에 그만큼이나 굉장히 화려한 건축물들이 가득 늘어서 있는데요. 거기에 지구상의 모든 명품 브랜드들이 앞다투어 매장을 내는 건 당연한 데다 그중 백미라고 할 수 있는 플래그십 매장 또한 전부 이곳에 몰려있기도 합니다. 특히 놀라운 건 이 구역의 건물 하나하나가 조감도를 씹어삼킨 듯 완벽히 구현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게 타협을 불허한다는 점에서 정말 격이 다른 럭셔리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긴자거리에 신상 플래그십 스토어가 베일을 벗었는데요. 바로 해당 브랜드의 아시아 최대급 매장으로 등극한 티파니 앤코의 긴자 플래그십 스토어가 되겠습니다. 나라를 넘어 대륙 최대의 기함점을 왜 한국도 중국도 홍콩 싱가폴도 아닌 일본에 지었을까? 내심 배가 아프긴 한데요. 답은 간단합니다. 가장 잘 팔리니까요. 티파니가 가장 먼저 진출한 아시아 국가이면서 동시에 미국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매장을 보유 중인 국가가 바로 일본이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긴자의 경우 자국 내 수요도 수요지만 외국인 관광객으로부터의 소비 역시 압도적으로 많은 곳인데요. 더구나 최근 몇 년간은 코로나 종식 및 슈퍼 엔저로 인한 인바운드 관광객의 폭증 덕분에 전 세계적으로는 명품 수요가 줄고 있는 불황기임에도 이를 비켜가기라도 한 듯 유일하게 호조를 보이고 있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매출 또한 3국 중 가장 압도적이며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에 티파니에게 있어선 굉장히 알짜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이미 긴자 거리에는 티파니의 기함점이 들어서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매장 건설 및 이전이 결정된 것은 2020년 세계 최대의 명품 그룹 LVMH에 인수된 이후 일본 내에서 티파니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지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네요. 실제로 보면 아시아 최대급이라는 타이틀에 맞는 엄청난 위용이 느껴지는데요. 기존 매장이 큐브 형태의 창문이 군집해 있는 느낌의 직선적인 건축물이라면 새 매장은 굉장히 유려한 곡선들로 이루어져 있어서인지 새 옷으로 갈아입고 이미지 변신을 시도하려는 느낌이랄까요? 이 건물의 외관을 디자인한 건축가가 누구인지 알면 이 추측에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바로 LVMH가 가장 사랑하는 일본인 건축가로도 유명한 아오키 준이기 때문이죠. 그는 건축가이면서 동시에 교토의 교세라 미술관 관장을 역임하고 있을 정도로 예술가적 면모를 보여주는 건축가인데요. 처음엔 그가 진행한 어느 주택 설계 프로젝트를 보고 루이비통이 먼저 러브콜을 보냈다고 합니다. 소박함을 예찬하기 바쁜 일본에서 이런 화려한 주택이라니 충분히 반할만 하죠. 이후 LVMH와 아오키 준은 1999년 나고야 루이비통 매장 디자인을 인연으로 무려 25년 넘게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일본에서 웬만한 상권 중심지에 지어지는 루이비통 매장은 전부 그의 손을 거쳐서 만들어집니다. 대표적으로 도쿄 오모테산도, 오사카 미도스지, 나고야 사카에 등이 있으며 이곳 긴자에 위치한 두 곳의 루이비통 매장 또한 모두 그의 손길로 태어났죠. 최근 들어서는 그룹 내 루이비통 이외의 브랜드의 건축 디자인 역시 아오키 준이 담당하곤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로로피아나 긴자 매장이 있으며 이번에 티파니 긴자까지 맡은 걸 보면 둘 사이의 애정전선은 더욱 돈독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최대의 요충지라고 할 수 있는 곳에 남들은 건물 하나 디자인하기도 힘든데 그가 디자인한 매장은 무려 4개나 되니 말이죠. 그건 그렇고 건물에 대한 감탄이 좀 늦었죠? 야, 이거 건물이 정말 멋있습니다. 로로피아나 때도 그랬고 루이비통 때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역시나 조감도 그대로 정말 완벽하게 나왔습니다. 이번 티파니 긴자는 건물 전체가 티파니 블루 컬러의 곡면 유리로 뒤덮여 있는데요. 보도자료에 따르면 티파니 뉴욕 본점 그리고 일본 문화에 대한 리스펙을 담아 디자인되었다고 하며 때문에 뉴욕 매장처럼 건물이 크게 세 블록으로 나뉘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 문화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따로 언급되어 있진 않습니다만 그의 부티크 디자인들을 보다 보면 무언가의 텍스처 표현에 진심인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보자면 기모노가 행거에 걸려있는 모습 혹은 일본의 전통 소매점 입구에 쓰이는 노렌을 늘어뜨린 모습에서 영감을 얻은 것으로 추측되네요. 참고로 뉴욕 본점에 위치한 미쉐린 스타 셰프 다니엘 블루드의 티파니 카페 블루박스 역시 함께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이 또한 일본에 최초로 진출하는 것이라고 하니 아시아 최대급의 위상은 톡톡히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 시점 내부는 아직 공사 중이라 정확한 층별 배치도를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위에서 확인해본 바
저층부와 중층부 사이의 테라스에 카페가 자리할 것 같은데요. 뉴욕과 마찬가지로 개장하고 나면 예약이 꽤 어려울 듯한데 여기에서 브런치를 먹으면 그야말로 티파니에서 아침을이잖아요. 저도 열심히 각을 재고 있어야겠네요. 이렇게 오늘은 도쿄 긴자에 오픈하는 아시아 최대급 티파니 매장을 구경해봤습니다. 예상도대로 조명이 켜지고 나면 야간에 봐도 정말 예쁠 것 같죠? 그런데 이제 와서 하는 얘기입니다만 일본의 건축물들이 조감도 그대로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법으로 제정되어 있기라도 한 것일까 싶었는데요. 일본 부동산 공정거래협의회에서 조감도의 부당 표시에 대한 규제를 확인할 수는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는 완공 이후 분양 혹은 임대 시 실제와 조금이라도 다른 조감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규제일 뿐,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건축기준법상 설계 시 조감도 재현에 관한 법은 따로 존재하진 않는 것 같았습니다. 상기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라는 마법의 문장 또한 그대로 사용되고 있죠. 근데 어떻게 똑같이 나올 수 있는 걸까요? 혹시 비결은 법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으려나요? 네, 너무 어려워서 저는 잘 모르겠네요. 이상입니다. 제가 알 수 없는 여러 사정들이 있겠지만 세상의 모든 건축물들이 기가 막힌 조감도 그대로 재현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오겠습니다.